방미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일각의 굴종적 사고다, 이 발언인데요.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 이런 인식은 안 된다라고 질타했던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노 전 대통령을 실제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이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아까도 2017년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사고방식이 보였습니다. 목소리 추가로 듣고 오죠. 자주 국방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미군이 없으면 져요? 미군 없으면 진다는 그 국방 장관들 입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혼나야 됩니다. 뭔 짓을 했길래 이 압도적 군사력 차이가 있는데 진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들이 게을르다는 얘기겠지. 김현수 시장님, 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야당에서 문제 삼는 그 표현이 이 외국 군대라는 표현을 좀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보실 때 이게 주한미군을 지칭한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외국 군대가 누가 있습니까? 주한미군밖에 없잖아요. 예. 당연히 주한미군을 지칭한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주한미군을 지칭한다고 했을 때 이런 발언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GDP보다 1.4배 많고 또 글로벌 파이터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 보면 재래식 군사력만 따졌을 때 이게 뭐 핵 무기 빼고 그래도 세계 5위 정도 해당이 되고 국력면에서 보면 GDP만 따지면 우리 한국이 북한보다 한 55배 되는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하고 하느냐, 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들도 그렇지만은 기업들이 100% 자기 돈 가지고 기업을 하지는 않잖아요. 예. 빌려서 하거든요. 나토 국가가 미국을 빼면 총 32개 국가 중에서 미국 빼면 31개 국가인데 그 작전 통제권을 결국은 미군 사성장군이 지휘하는데 그걸 위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나라들이 자존심이 없고 자주국방을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힘을 모아서 같이 이제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한미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겁나서 그러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억제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혼자서 억제력을 발휘하는 거하고 한미 동맹이 같이 억제력을 발휘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저는 상상을 안 해요. 그런데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룩해 놓은 정말 세계 10위권에 해당되는 경제력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나서 이기면 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억제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예, 예. 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는 저렇게 막 그냥 열정적으로 자주국방을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거하고 나중에 이렇게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깊이 좀 사력 있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차별화를 두려고 하지만 이전에 보수 정권들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전 원장님께서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대북 관계라든가 통일 정책에서 보여주는 그 입장은 역대 정부의 핵심적인 사항은 그대로 계승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사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전임 정부, 그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파탄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단절된 거는 노무현 정부에서였죠. 예.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문재인 정부 때 소위 그 남북 그 교류협력 사무소 그 700억짜리 북한이 폭파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그 김정은은 이재명 정부건 이전 정부건 관계없이 남한 정부하고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남한이라는 말도 안 쓰지 않습니까? 예. 한국, 대한민국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김정은이 우리 제안에 호응해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에서 일어나는 공방도 좀 살펴볼 텐데 야권의 비판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그대로 맥을 같이 하는 주장입니다.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적을 굴종적인 한미관계에 기반해서 이룩한 것이라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마침내 반미 선동으로 본인의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김 실장님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살짝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야권에서는 좀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치권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치 문제는 뭐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데요. 아까 제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떤 사고의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실상 한미동맹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동맹 현대화 문제는 한국의 국방부 장관하고 미국의 국무부 장관하고 직접 만나서 한미동맹 현대화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한국의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한미동맹 현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현대화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부 쟁점들을 보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라든지 주한미군의 재조정이라든지 한국의 그 국방비 정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하나하나 문제 가지고 사실상 서로의 국익을 더 챙기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저는 있다라고 보고 예. 지금 정치권에서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가서 한미동맹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동맹은 뭐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적 한미동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을 갔으니까 미국의 관세 협상 문제도 하나 더 짚어보면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관세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을 할 텐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원장님, 근데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 대미 투자 3,500억 불 대미 투자 요구를 다 수용했다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뭐 비슷한 맥락의 얘기죠. 지금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밖에 안 되는데 3,500불을 나가게 되면은 뭐 금융위기 오고 대통령 탄핵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미국과 이런 그 어려운 관세 협상을 밀고 당기를 하는 거는 전혀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밀고 당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다만 이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대통령실의 그 발표가 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라는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예. 모든 국민들이 정말 다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후속 협상에서 이게 난항을 겪게 되니까 이게 대통령실의 메시지와 현실에 괴리가 생기면서 이런 많은 오해와 불신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